F-22 랩터 전투기는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투기들 중에서 최강일 뿐 아니라 배치된 전투기들 중에서 대적을 위해 비교할 만한 전투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지배자입니다. 유지비와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F-22 랩터 전투기의 유지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F-22 랩터 전투기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이고 국방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는 미국도 비싸서 195대 정도만 구매한 꿈의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EMD 1호기가 1997년 4월 아웃한 이후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2005년 1월 F-22 랩터 전투기의 실전 배치 이후 유지비는 꾸준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현재까지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F-22 랩터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운용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다소 존재하나 실제 F-22 랩터 전투기 파일럿과 운용정비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자료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으며 F-22 랩터 전투기는 세계 각지에서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신뢰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임무 능률도에서 F-22 랩터 전투기는 2009년에 미 공군이 요구하는 임무 능률도 75%에 근접한 71%를 기록하였으며 기종 전체의 비행시간이 10만 시간 이상을 달성하였고 2012년 기준으로 약 85%의 임무 능률도가 올랐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미 공군 요구 임무 능률도인 75%를 능가한 77%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레드 플래그 훈련 기간 동안 105회 비행 목표에서 102회를 출격해 97%의 출격률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 F-22 랩터 전투기가 호평인 이유 중 하나가 F-35가 등장하기 전까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자가진단 시스템을 갖추어서 비행 중에 문제점을 스스로 기록하기 때문에 지상정비요원은 데이터 박스를 꺼내서 확인하고 그 부분만 고치면 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최강의 전투기 랩터를 일본이 실제 도입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삼아 F-22 랩터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동북아 정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는데 먼저 러시아와 중국이 일제히 경합했으며 거기에 똑같이 미국과 동맹관계인데도 독도 문제와 역사 문제로 일본과 늘 으르렁대는 한국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똑같이 F-22 랩터 전투기 도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작전 중인 최강 전투기 F-22 랩터 전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랩터 전투기와 핵미사일 말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최신의 전투기가 배치되었다고는 하나 F-22 랩터 전투기를 상대하기 어려운 성능입니다. 그런데 이 경악과 놀라움과 반대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집안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방산업계는 쌍수를 들었으며 F-22 랩터 전투기 생산 중지로 인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던 미의회 역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조지 워커 부시가 있던 당시 백악관은 환영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반겼고 F-22 랩터 전투기 일본 판매가 당장이라도 승인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1월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F-22 랩터 전투기 수출 여부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일본은 F-22 랩터 전투기 수출형 개조 비용까지 분담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의까지 하면서 더욱 강도 높게 F-22 랩터 전투기 도입을 밀어붙였고 특히 일본계 2세로 당시 미의회 세추리윈회 국방분과위 의장으로 활동하던 데니얼 이노우의 하와이 연방 상원의원과 F-22 랩터 전투기 부품 생산 공장을 갖고 있던 주의의원들이 합세해서 F-22 랩터 전투기 생산 라인의 부활과 일본이 F-22 랩터 전투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점을 역설하자 미 의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F-22 랩터 전투기 수출금지법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스라엘과 오스트레일리아까지 F-22 랩터 전투기를 자기들한테도 팔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서 2007년 때보다도 수출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F-22 랩터 전투기 수출은커녕 생산 라인 부활에도 별 관심이 없었고 당시로서는 F-35를 조금이라도 더 수출하여 생산량을 조절하고 값을 최대한 깎는 것이 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백악관과 펜타곤의 압력에 굴복한 미 의회가 F-22 랩터 전투기 7기 추가 생산과 수출형 개조 연구 비용을 2010년 예산안에서 철회하면서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고 수출금지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만 재확인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인 2020년 10월 31일 미국이 이스라엘의 F-22 전투기의 판매를 허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UAE가 이스라엘과 수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F-35 전투기를 판매하고 대신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F-22를 판다는 것에 주장이 나왔지만
11월 8일 이스라엘 고위급 관계자들이 F-22 랩터 판매 승인서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아직까지는 F-22 랩터 전투기의 재생산이나 수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상태지만 만약 생산을 재개할 경우 도입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꼽을 때면 한국, 일본, 이스라엘이 1순위입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F-35 라이트닝 전투기의 수요자가 됨으로써 F-22 랩터 전투기만큼은 아니어도 스텔스 전술기의 보유국이 되었으며 F-35 라이트닝 전투기와 별개로 한국이나 일본은 각각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최강의 전투기 100대를 도입하려는 희대의 사건은 정권이 바뀌면서 끝이 나게 되지만 랩터 전투기의 생산 재개와 수출 금지 해제만 가능하다면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F-22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략적 가치는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